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설 명절 연휴를 맞아 동영상으로 설 인사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구자홍 차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명절 인사 때 목소리를 직접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좀 앞으로 더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이렇게 그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였고요. 이제 대통령 취임해서 한 7개월, 8개월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살피기 어려운데 영부인 역할이 좀 있더라. 그래서 조용히 좀 내조를 잘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순방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 단독 행사, 단독 그 참여 그 행사가 여러 개 알려져서 이제 영부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선을 보였고,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아서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육성으로 이제 그 설 명절 인사를 건네는 모습.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거부한다고 해서 영부인의 역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와 함께 퍼스트 레이디로서 영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논란을 의식해서 조금씩 활동 보폭을 넓혀왔다라면, 새해 들어서는 영부인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저런 인사말 그리고 그 단독 행보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국민에게 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사실 부정적인 여론을 그야말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관측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찬반 여론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좀 당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선택의 국민의 뜻에는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추인이 된 상황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적임자냐를 놓고 이 찬반 여론을 나누다 보니까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나쁜가 이런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의혹 제기, 이걸 가지고 5년 내내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라면 사실상 그것은 말만 그렇지 대선 불복과 다를 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그 논란대로 그대로 두고 뭐 언급하지 않고 사법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있었던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약간 유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인인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앞으로 그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대선 과정에서부터 찬반 여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찬성 반대 이런 목소리를 내시겠지만,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조금씩 이 뭐랄까요, 활동 영역을 넓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번 해외 순방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장님! 자, 뒤에 분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사장님! 네,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가 집권 2년 차에 적극적인 국정 내조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찬반 지지를 묻지는 않지만 이제 빅데이터 그 조사를 하는데 아마 대통령실도 뭐 그런 결과를 보고는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제어가 뭐 의혹, 수사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격려, 좀 민망합니다만 뭐 예쁘다, 패션 센스 이런 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난 대선 동안에 그 민주당 진영에서 이제 집중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김건희 여사 무슨 뭐 마녀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다가 이제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멀쩡하네. 특히 최근에 안도다다오 그 세계적인 건축가하고 교신한 거라든지 이번에 이제 UAE 가가지고 만수르나 공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외교적 영어로 밍글링이라고 하거든요. 어울리고 하는 거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감을 찾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순방 등 정상 외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조한다 이런 방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광 소장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순방 때를 보면 사실은 스팟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는 상황 속이라면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명, 설명 뭐 이런 것도 국민에게 좀 한번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2부속실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체계화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정부가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40조 원의 투자를 또 UAE로 받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또 발언 리스크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순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성과가 있다고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번에 경제를 그 주요한 화두로 해서 다보스 포럼까지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과에 주목을 하는 것만큼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자평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란과의 관계가 역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 자체가 그 이제 공개석상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발언에 대해서 이란은 이미 우리 한국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조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이란 측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고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이제는 외교 문제로 분명히 비화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뭐 입에서 나왔던 지금 그런 뭐 원인을 따지거나 뭐 잘잘못이 따지거나 이럴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란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관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좀 그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